안녕하세요. 센진학 2023 대입 수시 대비 교사 설명회 의학학 계열 분석 첫 번째 강의의 진행을 맡은 세화고등학교 정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동고등학교 박성현입니다. 의대나 치대, 약대 학생들 지도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전년도 경쟁률을 중심으로 합격성까지 조금 박성현 선생님을 모시고 네. 이것저것 다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왜 의대, 그 다음 약대, 치대 이런 의학학 계열의 경쟁률이 얼마나 높을까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수시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전문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것이 입시에서도 바로 이제 경쟁률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말 높습니다. 정말 약대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네요. 네, 약대를 학부 모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나도 약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44.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치대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약대에 대한 관심은 작년에 엄청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의과 대학도 29.1대 1이니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극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쟁률은 이렇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이런 뭐 논술 이렇게 전형별 경쟁률 변화 추이가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워낙 이제 언론에서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높다라는 보도만 나오니까 논술만 경쟁이 높은 줄 아시는데, 물론 논술 경쟁률 높습니다. 252.5대 1이니까 솔직히 이건 뭐 한 학교에 한 학년 학생들이 다 봤을 때 한 명 붙을까 말까 하는 경쟁률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솔직히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의 어떤 경쟁력이 극상인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이 경쟁률 또한 19.4대 1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경쟁률이 올해만 그랬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교과전형은 입결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는 각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쟁률 변화나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좀 고려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의대 경쟁률에도 좀 어떤 경향성이 좀 보이기는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에도 이런 경향성이 좀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 2부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아무래도 지역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 인재를 통해서 직업국 같은 의대에 많이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의과대학의 뭐랄까 인원의 규모가 좀씩 작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또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상위권 학생들이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많이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음영 보이시죠? 서울 및 수도권 의대를 보시면 경쟁률이 어떤가요? 28대 1 이렇게 나오니까 전년보다도 6.48대 1이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면은 의과대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수도권을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힘든 의대인 것 같습니다. 별들의 전쟁인데 이 정도 경쟁률이면 솔직히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의대도 그렇지만 치대나 약대 경쟁률을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의대만큼은 아니지만 치대와 약대에 대한 관심, 또 치대와 약대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직어국입니다. 주로 이제 서울에도 치과대학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로 학생들이 좀 지원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치과대학도 전년도에 비해서 8.03대 1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과대만 상승했다 이게 아니고 치과대학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 봐서는 어쨌든 메디컬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뭐 지역 관계없이 26.7대 1, 24.29대 1, 27.81대 1. 네, 지역 관계없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의대, 치대, 약대, 어쨌든 메디컬 약학계의 경쟁률은 아주 높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학부 전환으로 들어온 약대 자체가 어떠한 큰 이슈이긴 했는데 이게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안 뽑던 학생들을 뽑게 되니까 네. 뭔가 상위권들이 의대 치대로 좀 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조금 좀 이렇게 문호가 열리지 않을까? 특히 이제 여자 대학에도 이제 약대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격에 대한 기대 수준이 좀 커지면서 첫 해의 경쟁률이 높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데 정작 선생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합격선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다 특히나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이러한 어느 정도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생님? 솔직히 이 자료를 볼 때마다 저희 학교는 이 정도 최상위권 학생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네. 이 자료를 준비하는 마음이 좀 아팠는데 제가 전형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기업 포털에 있는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자료를 가져다가 정리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과 전형의 50% 컷이 당연히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의 70% 컷, 이후에 종합 전형의 50% 컷,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의 70% 컷. 그래서 교과냐 종합이냐의 어떤 양상이 좀 구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훨씬 높았는데 그렇다면 교과 전형의 컷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막대기가 제일 짧은 게 교과 전형의 50%입니다. 그러면 의예과 같은 경우는 1.2 수준이거든요. 치의예과가 1.4대 1, 1.4 등급. 약학대학도 1.4 등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학교에 1.2와 1.2, 1.4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거의 손꼽히는 전교 1, 2등 랭커들이 주로 지원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합격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교과는 정말 교과고 종합은 정말 종합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합격선을 보니까 명확하게 조금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의대나 수의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나요?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냐면 아까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을 보다 보니까 1.2, 1.3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1.5가 낮아 보인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네요. 네, 1.5가 절대 낮은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의과대학도 1.5에서 평균 교과 50% 컷이 형성되고 수의과 대학도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한의대나 수의대가 비슷한 수준에서 입결이 형성이 되고요. 종합 전형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의대가 높게 형성됐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종합 전형의 50% 컷은 수의대가 1.4 정도 수준이었고, 70% 컷은 1.6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과대학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각 학교에 이 정도 수준의 상위권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대만큼이나 한의대, 수의대도 합격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도 이런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 별로 없는데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합격성들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1.5 선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저희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의대든 치대는 이런 의학학 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 대학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경쟁률의 차이가 좀 있나요?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없는 쪽이 조금 그래도 편하니까 높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설정이 돼 있는 모집 인원이 620명이었는데 의과대학의 경우에 11,556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2학년도에는 최저학력 기준 있는 18.64대 1 정도가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21.66대 1.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없는 전형으로 많이 도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는 네, 의과대학의 수능 체제를 설정하지 않은 대학들도 제법 많거든요. 네. 종합전형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 및 수도권의 경쟁이 높았다라는 것이 이런 지원 성향에도 경쟁률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치과대학은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가 19.22대 1, 그렇죠? 네. 없는 경우가 10.33대 1. 그러니까 치과대학은 의과대학과는 조금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서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다. 이제 문제는 이 경쟁률보다는 충족률이겠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높은 수준의 수능 네.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충족할까가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의과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 그다음 치과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도 높았다. 그리고 약학대학도 의과대학과 비슷하게 수능 최저 없는 전형에서 좀 높게 형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28.8대 1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면 논술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가요? 일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논술 전형이 모집 규모가 작아졌다라는 게 일단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수생들, N수생들이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고3 때 붙지 못했던 학생들이 또 다시 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논술 전형이 그만큼 또 매력적인 전형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이번 2022 경쟁률이었거든요. 뭐 다 세 자리죠. 네, 두 자리가 없네요. 네, 가톨릭대 의대 같은 경우는 266.4대 1이에요. 근데 저게 낮아 보이죠. 네. 그러네요. 아주대 의대가 468.6대 1. 그래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솔직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성균관대 약대의 경우에는 5명 모집이었는데 경쟁률 666점대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모집 단위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논술 전형은 이렇게 666.4대 1까지 보일 정도로 높은 경쟁률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본인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상상하고 예상하고 이 원서를 썼는지가 아무래도 좀 걱정 아닌 걱정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선생님 계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썼을 텐데 어땠나요? 경쟁률과 비례해서 충족률 높은 편인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균관대 약대 붙은 학생들이 있긴 있나요? 뭐 모집을 했으니까 합격생은 있었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상당히 수준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논술 전형이 상대적으로 뭐랄까 진입 관문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종합이나 교과에 비해서 요구하는 최저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가능성이 좀 더 엄격하게 좀 판단이 돼야 된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경쟁률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일단 논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교과와 이런 건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수리 논술이 진행되는 수리 실력이 엄청 높아야 되고 그리고 최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능에 대한 대비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지시켜 주시면 좀 더 그래도 설사 높은 경쟁률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전형 혹은 정시에서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논술 경쟁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현 선생님을 모시고 전년도 경쟁률을 중심으로 합격성까지 조금 알아봤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좀 보시고 이것저것 자료를 더 찾아보시고 하신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